필답형 문제 해설을 시작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중에 단답형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니까 적산 전력량계에 대한 내용이며, 요 문제도 우리가 저희 학원에 교재 보시면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원판이 20번 돌았을 때, 회전했을 때에 소요시간이 40.3초 걸렸다. 그런데 이 계기는, 이 적산 전력량계 계기는 오차가 가지고 있는데, 오차가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실제로 부하 전력은 얼마를 지시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즉 우리가 참 전력의 개념이 되겠습니까? 실제 전력은 얼마냐? 여기서 측정한 것은 적산 전력계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측정값이 측정값, 계기 측정 전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2% 오차율이 가지고 있으며 이 계기 정수는 1kW당 1000번을 회전하는 그러한 계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오차율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죠. 오차율. 자, 오차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타라고 한다면 항상 기준이 뭐가 됩니까? 참 전력이 되면서 측정 전력에서 참 전력을 뺀 비다. 항상 오차율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뭘 구해야 됩니까? 참 전력을 물어봤는데 일단 오차율이 주어졌으니 얘가 구하면 되죠. 그러면 측정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P에 M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력량계의 측정 키로는 T에 K에다가 3600 N 형태로 우리가 측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회전했던 시간, 그러면 여기가 3600이고 원판 회전수가 20번 돌았을 때 시간이 40.3초였죠. 기계정수가 1000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측정 계기 값을 구하게 되면은 1.79kW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측정했을 때 1.10kW라면 이 오차율이 2%짜리이기 때문에 실제 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2%면 0.02가 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PT분의 PM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1.02가 될 것이며 PT분의 PM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참 전력이 되니까 참 전력은 1.02분의 계기 전력, 측정 전력이 되겠죠. 그럼 1.79kg가 측정되었다면 실제는 1.02로 나눠야 되니까 1.75kg가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이 된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오차율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측정 계기 값을 이용해서 실제 전력을 물어보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도 송배전 계전에 보시면 나와 있던 거고 저희 학원 책에도 분명히 다뤘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평형부호가 있을 때의 인출구에서의 전압, 변전소 인출구에서의 전압은 송전단 전압이라고 보면 되죠. 공급 전압이 되겠죠. 부하의 단자 전압을 최소로 유지하는 3000V. 단자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수전단 전압. 이랬을 때의 부하 전력은 얼마만큼 되느냐? 최소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은 최소값이 되겠죠. 이랬을 때 한산의 저항은 2옴이고 리액턴스는 1.8이다. 선호정수 무시한다. 우리가 그러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주어졌을 때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게 전압 강화라는 뜻이죠. 전압 강화는 두 가지식이 있었죠. 3상이니까 루트 3에다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에 x 사인 세타라는 얘기가 있죠. 루트 300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는 식이 있죠. 이것을 변형하게 되면, 자, 이것은 출력 P라고 쓸 수 있고 루트 3에 V 코사인 세타라고 전류를 표현할 수 있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에 X 사인의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요거 약분 될 것이면 요로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세타 약분되니까 V분의 P에 R만 남을 것이며 플러스 요로 넘어가니까 S가 남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어서 전압강화식은 요런 식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전력을 우리가 구하면 되지 않냐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식보다는 요걸 변형해서 요 식으로 푸는 게 낫겠죠. 따라서 자, 전압 강화라고 하는 E라고 하는 것은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의 X 탄젠트의 세타로 풀 것이다. 따라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곱하고 나누면 되니까 R 플러스의 X 탄젠트 세타의 전압 강화 곱하기 성간전압 단자전압이 되겠죠. 킬로니까 11 마이너스 3승만 곱하면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2옴이 되겠죠. 플러스 리액턴스는 1.8 역률이 얼마다 그랬어? 80이네요. 80 0.8분의 0.6 자, 요거는 전압 강하니까 3300에서 3000을 빼니까 3000V 곱하기 수전화 전압은 3000이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킬로와트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1309.03 킬로와트가 나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드려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에 관련되는 식을 이용해서 부하 전력을 구하는 P를 구하는 문제 다 아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굳이 뭐 해석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로에 대한 절연 내력 실험을 할 때에 대한 실험 전압을 물어봤죠. 그럼 항상 우리가 공칭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사용 전압이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최대 사용 전압이 이 7000V가 이하일 때 7000V, 7kV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사용 전압에 얼마가 되면 돼? 1.5배만큼의 실험 전압이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1350V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은 최대 사용전압의 몇 배를 하면 됩니까? 0.92배를 하면 되죠. 다중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13800이 되고 곱하기 0.92 하게 되면은 얼마냐? 12696V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24000V.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통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사용전압을 기준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24000에다가 0.92를 하게 되면은 22080V가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이 공칭전압이 아닌 최대 사용전압에다가 1.5배 0.92배를 했을 때 실험전압 값이 된다. 항상 기준이 최대 사용전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15번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느냐. 자, ATLS란 얘기는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개념이죠. 이것은 자동이죠. 자동. 일단 자동. 로드는 부하를 뜻하죠. 자동 부하. 트랜스 절체. 스위치 개폐기를 뜻하죠. 그래서 자동 부하 절체 개폐기라는 뜻이 절체 또는 절환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것의 개폐기가 될 것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고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변전소가 있을 때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겠죠. 자, 공급을 하는데 이게 상시 라인이죠. 한전 라인이 되겠죠. 자, 한전 라인에다 공급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 절체 개폐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하 쪽으로 공급을 할 때에 상시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떠한 상시 라인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비상발전기로 예비 전원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절체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ATS라 그러죠. ATS. 얘는 자동 전환 개폐기라고 하죠. 자동 전환 개폐기.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 전원 비상발전기로 우리가 절체되는 이런 개폐기를 우리가 ATS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ATLS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이회선이 있어야 돼요. 주회선이라든가 주회선 또는 예비 발전기라 그러면 안 되고, 회선이 1회선이 있고 2회선이 있고 두 개 회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회선. 두 개 회선이 있을 때 요렇게 이제 부하가 연결되고 있을 때 절체 개폐가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주 회선이 고장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다른 회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예비 선원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상용전원 주회로에 따른 주회로가 있고, 여기서는 비상발전기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비 회선이라 그래요. 항상 회선이 있어요. 이중 회선일 때 사용하는 게 ATLS입니다. 여기같이 뭐 예비 전원이라든가 비상발전기에 연결되는 것은 ATS라 그러고, 회선을 갖다가 바꿔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ALTS라고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떠한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정전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용가가 있다고, 예상되는 수용가가 있다면 2회선으로 하죠. 2회선으로 공급을 하는데, 2회선 중에 공급하는데 2회선 중에 주회선 메인 회선이 정전시 다른 전원으로, 다른 회선으로 절체되는 이러한 개폐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 2회선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고, 주회선이 정전됐을 때 다른 회선으로, 이렇게 다른 회선으로 또는 예비 회선으로 이런 식으로 절체되는 이러한 개폐기를 ATLS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비 전원이라든가 비상발전기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개 회선의 변동을 우리가 이루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출제가 되었네요. 이번에 이제 뭡니까? 접지 계통이 시스템 형태로 바뀐 뒤로 나왔던 KEC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즉 보호 등전이 본등 도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죠.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접지 극을 묻잖아요. 그러면 접지극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접지극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타라든가 이런 외암적인 것을 갖다가 연결할 때는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호선이라고 그러죠. 보호선. 이걸 피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접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이를 맞춰주는 형태가 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등전이라고 그러고,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죠. 본딩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등전이라고 하죠. 보호등전이 본딩선이다, 이렇게 본딩 도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모타 외암들은 이런 보호선 형태라고 표현하고, 이런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각의 것들을 연결해서 접지 단자로 오게끔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전이를 맞춰주는 형태인데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런 형태를 보호 등전이 본등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규상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 본딩선을 사용할 때는 구리를 쓸 수도 있고 알루미늄 도체로 쓸 수가 있고 스틸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법규상 보통 보면 요게 6스키하고 얘가 16스키하고 얘가 50스키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접지 단자의 접수가 있는 보호 단면적은 즉 이 구리도체에 몇 스키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소 몇 스키하냐 이 말이죠.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즉 구리도체나 요 도체나 다른 재질이란 얘기는 알루미늄이라든가 강철 같은 거 썼을 때는 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호 접지 쪽에는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호 밴딩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짜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실까요? 만약에 6스퀘어다 그러면 6스퀘어 하니까 2분의 1이면 3이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도체는 3스퀘어짜리가 없으니까 4스퀘어를 쓰겠죠. 그 다음에 16이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8스퀘어가 되겠습니까? 그럼 8스퀘어짜리가 없으니까 10스퀘어짜리가 되겠죠. 50스퀘어니까 2분의 1이면 25스퀘어죠. 그럼 25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소는 얼마짜리 쓰면 되냐 그러면 여가 25스퀘어짜리를 쓴다 이런 얘기 최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6스퀘어짜리를 하든 그러니까 6스퀘어라든 요거라든 최소 25스퀘어짜리 이 이하로는 최대가 25스퀘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좀 두껍게 해서 100스퀘어짜리 썼다. 그러면 2분의 1을 하면 50스퀘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론상 50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5스퀘어짜리로만 최대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25스퀘어짜리 이하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다른 걸 썼을 때 100스퀘어가 넘어간다면 2분의 1을 하더라도 최대는 25스퀘어까지만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5스퀘어짜리가 최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답은 25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기사 문제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다수 즉 신재생을 공부했지 않았던 분들은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다룰 수가 없었죠. 전기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신재생을 자격증을 공부를 했던 분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전기를 하신 분들은 다 틀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또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끝나고 서 또 태양광을 갖다가 따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100점 중에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굳이 고른 거 할 시간에는 우리가 전공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서 60점을 넣는 형태로 가야지 전공도 잘 안 되는데 태양광까지 보게 되면 어느 세월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면 나온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모듈에 대한 내용인데 최대 출력 여기 보면 최대 출력을 MPP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최대 출력을 구하려면 뭐 최대 모듈에 대한 최대 전압이 있어도 모듈에 대한 최대 전류가 있는데 여기는 뭐 개방전압 단락주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효율적인 거 모듈에 대한 효율에 대한 내용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듈에 대한 효율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그러면 모듈의 면적이 있습니다. 모듈의 면적. 자, 모듈의 면적에다가 표준 일사 강도가 있어야 돼요. 표준 일사 강도가 있어야 되고 요걸 곱한 거 면적에다가 그러니까 면적만큼의 빛의 태양광에 대한 빛의 일사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분해 요것이 최대 맥시멈의 최대 출력의 비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다가, 즉 모듈의 면적에다가 표준의 일사 강도에다가 효율을 곱한 형태가 되지 않냐. 그러면 모듈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게 모듈의 크기겠죠. 여기는 1.2 이 높이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200이니까 1.2가 될 것이며 500mm니까 0.5가 면적이 되겠죠. 가로 세로 면적. 근데 표준 일사강도가 없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STC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스. 이것은 뭡니까? 표준 일사강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표준 일사강도는 보통 얼마냐? 1000에 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일사강도는 1제곱미터당 1000kW당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표준 면적이 되니 일사 표준 강도를 1000을 곱해주고 곱하기 효율 얼마? 15%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전기는 전체 비례해서 일사 강도에서 15% 정도가 전기화된다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면은 얼마가 되냐? 90이 나옵니다. 90이 되겠죠. 90 와트가 될 건데 90와트가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듈의 한 개가 갖는 최대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듈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모듈은 직렬로 5개, 병렬로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의 최대 출력, 전체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한 개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돼? 직렬로 5개, 병렬로 2개, 총 10개죠. 곱하기 하나가 90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총 얼마가 돼? 900와트의 출력을 낸다 라고 우리가 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V의 MPP가 주어지고 전류의 MPP 최대로 우리가 출력 값이 주어진다면 바로 곱하면 간단하게 푸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개방전압, 단락들 이런 게 나왔으니 효율로서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굳이 태양광까지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필의 시스템인데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일명 위험에 따른 자 법규가 지금 62,305-3번에 따른다 이런 얘기죠. 이런 법규가 저 남바에 있는 내용인데 시스템을 등급에 따른 내용이다.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피대기 시스템의 등급을 관련하여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를 관련 있는 데이터와 즉 등급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와 등급 필요 없는 데이터를 구별해서 해봐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따라서 아주 위험하면은 1등급, 조금 위험하면 2등급, 좀 덜 위험하면 3등급, 일반적인 것은 4등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보통 4단계 정도로 나누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종류,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종류를 이렇게 등급을 매려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위험하면 1등급, 좀 덜 위험하면 2등급, 3등급, 아주 일반적인 4등급 형태로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피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요거하고 이격거리가 만약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가까우면 위험하니까 1m가 어떤 건축물이 1m 있냐 2m 있냐 3m 있냐 4m 있냐 그러면 4m 이렇게 주는 것이 매우 좀 더 안정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구별을 하는 내용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피레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위험, 아주 위험, 조금 위험, 덜 위험, 일반적인 거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하고 그냥 없는 거 등급 없이 그냥 딱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구별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번 보면 회전구체 반지름하고 메쉬 크기의 보호각은 어쩌냐라는 얘기죠.
회전 구체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어떠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피뢰침이 이렇게 있죠. 돌침부가 있다면, 돌침부가 이렇게 있다면, 요 주변에 있는, 요 주변 같은 경우에 원형 형태 반지름을 봤을 때 위험도를 따져보는 거죠. 이렇다면, 이 보통 요 간격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뭐, 최소한 10m, 20m, 30m, 45m, 60m, 이렇게, 요런 간격을 20m, 30m, 45m, 60m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60m 하면 아주 이제 안정적이다는 얘기고, 아주 좀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조금 위험하다, 일반 이렇게 등급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거나, 맞아. 그 다음에 인하도선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접지극의 최소 길이라든가, 그다음 위험한 불꽃 방전이 발생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미터 이렇게 등급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등급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은 지금 A, B, E, G 형태 4가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수뇌부의 시스템의 금속관의 최소 두께는 보통 얼마로 되어 있냐? 이것은 0.5mm 형태로 정해져 있어요. 등급이 없어. 딱 이거예요, 이거. 요거는 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뢰 시스템의 재료 맞춘 것도 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것도 뭐냐, 등급이 없어.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접지도체 최소 길이. 접지도체는 최소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구리면 16스캬.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이면 25스캬. 철이면은 50스캬.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는 이게 등급 없이 그냥 규격이 정해져 있는 형태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법규에 보면은 이 뭡니까? 등급이 예상되는 게 한 7가지가 되고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것이 한 6, 7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법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또 출제했던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내었네요. 이런 것도 참 처음에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